M은 money입니다. 깡통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한 동작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모두가 한 개의 와인인 것 같아요. 주로 컵라면 위주로 먹었습니다. 자, 스페인에 안 간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예. 팀쿡이랑 친하잖아요, 그죠? 팀쿡에게 한마디 하시죠.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나오던데. 이거 방송이 안 나가는 거죠? 이거 무슨 사대주제지 이거. 삼성전자도 오 기자를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 시계가 좋은데. 왓칭 유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왜 이러지 오늘 말이 잘. 투자를 좀 해주시면. 뭘 믿고 비상금이 없구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한술 더 뜨시네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최근에 또 굵직한 행사가 하나 끝났습니다. MWC라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행사가 끝났는데요. CES MWC가 끝났으면 올 한 해 주요 IT 전망, 그런 또 주요 키워드는 거진 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MWC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김민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 기자가 네. MWC를 놓고 네. 삼행시를 지었어요. 조금 이렇게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요약을 드리기 위해서 네. 좀 추려봤습니다. 야, 이 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MWC는 원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예요. 맞습니다. 그냥 뭐 전 세계 모바일 올림픽이다. 뭐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네. M은 뭡니까? M은 money입니다. 전 세계 ICT라고 불리는 전 세계 이 정보통신기술업계의 화두가 예.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IT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가를 꾀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금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사실 뭐 애플은 지난해 네네. 가을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서비스 시작했죠. 그리고 네네. 뭐 이제 아직은 일부 네네. 그게 뭐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하니 안 하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맞습니다. NFC 이제 기능을 또 넣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기 네네. 좀 더 다르게 갔어요. 삼성페이가 차이점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두 가지 결제 기술이 있었습니다. 예. NFC라고 불리는 이 근거리 무선 접촉 기술, 칩이 안에 들어 있어서 이제 어떤 결제기나 저희가 예. 버스를 탈 때 저희가 뭐 스마트 버스 카드나 카드를 대지 신용카드를 않습니까? 되죠. 대신하는 네. 기능이 NFC가 있고 저희가 또 MST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MST. 이 MST라는 기술이 예. 마그네틱 에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인데 저희가 신용카드 뒤에 보면 항상 이런 마그네틱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마그네틱 선 안에 이 신용카드의 사용자와 이 신용카드 사용 정보 같은 걸 전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한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 MST 기술을 삼성페이라는 갤럭시 S6 안에 넣은 겁니다. 넣었다? 네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긁어야 됩니까? 스마트폰 안에 MST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긁는 행위를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행위로 대신한 겁니다. 긁는 기술을 대는 걸로 치환한 안 거죠. 되는 데도 많을 텐데. 그게 그 네네. 이제 이른바 포스 단말기라고 네네, 불리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네. 그것도 이제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삼성이 그 최근에 루프페이라는 미국 인수했죠. 결제 기술사를 예.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그 보통 가지고 있는 일반 가맹점에 있는 이 긁는 이 동그리에 그저 갖다 대기만 하면 똑같은 인식 기능을 작용하게 하는 게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삼성전자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기술을 삼성페이에 가장 간편한 결제 간편성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구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통신사들 네네. 뭐 이쪽도 핀테크 경쟁에 뭐 합류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어요. MWC 현지에 그 HSBC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같은 그 전통 이 금융업체들이 부스까지 차렸어요. 부스까지 차려서 우리가 뭐 스마트 모바일들과 연동하는 다양한 이 결제 기술을 선보이겠다라는 기술도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 이 모바일 행사에 네네. M이 모바일이 아니라 머니다. 네네. 굉장히 의미 있죠. 왜냐하면 모바일 자체가 이제는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기반이 될 네네. 뿐이지 이게 이제 융합, 산업 간의 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핀테크로 이제 대표되는 네네. 이 머니 네네. 이쪽이 조금 각광받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였고요. 자, 다음은 W. 네.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그 LG가 내놓은 어베인이었습니다. 어베인?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베인. 예, 바로 이 모델입니다. 예, 이게 어베인인데 네네. 아니 간본보다 제가 안 간 사람이 지금 S6부터 해서 역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웨어러블의 진화 단계상으로 설명을 해보면 저희 혹시 007 영화 같은 걸 보면 007 네네. 얘기하려면 네네. 여기서 딱 누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가 네네. 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네네. 눌렀을 때 미사일이 나가요. 미사일. 아마 CG로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쭉 눌렀을 때 미사일이 확 나가야 됩니다. 중국 회사 네. 화웨이도 네. 워치를 냈어요. 네, 봤습니다. 화웨이에서도 이 원형 스마트 시계를 냈어요. 네. 냈는데 이 화웨이가 이번에 그 MWC의 굉장히 큰 스폰서였습니다. 이 태그에 스폰서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전체가 화웨이였습니다. 화웨이였는데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모토로라가 지난해에 레노버에 인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만 중국의 대만 업계인데 인수가 됐었는데 레노버 부스가 3관에 있었어요. 3관에 있었었는데 그 3관 부스 구석에 그 유명했던 모토로라가 예. 테이블 2개 정도가 붙어져 있는 거기에 똑같은 모토 360이 2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교롭게도 2개? 네, 2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화웨이 제품과 똑같은 금색 스마트워치와 일반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제가 모토로라 제품을 먼저 보고 갔거든요. 보고 갔었는데 모토로라 제품을 화웨이가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네네. 뭔가 이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저 구석에. 그래서 디바이스 시대가 가고 있고 네. 모토로라의 그런 격세지감도 어쩌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웨어러블인데 웨어러블의 대표격으로 이제 네.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의 네.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뭐 국내 그리고 뭐 중국 업체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경우도 뭐 밴드 형태로 또 막 내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손목 대전, 손목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크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하나가 남았네요. 네네. C는 커넥티드입니다. 커넥티드. 네. 오. 모바일 업계의 화두죠. 커넥티드. 예. 네네. 제대로 된 이런 뭐 그 커넥티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차를 갖다 놓았는데 뭐 LG 같은 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베인이라는 스마트워치를 그 아우디 그 컨버터블을 갖다 놨어요. 굉장히 멋있는 A7 컨버터블을 갖다 놓고 이거를 시동 건다든지? 네, 시동을 건다든지 예. 그러니까 스마트 키의 역할을 스마트워치가 대신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퀄컴 같은 곳에서도 마세라티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자사의 퀄컴 칩을 탑재한 굉장히 빠른 커넥티드 기술을 향상된 기술을 선보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왔었고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이동 통신사죠. 보다폰이라고. 그 보다폰은 또 포르쉐를 가지고 왔었어요. CES 때는 자동차 업계가 직접 간 거고 네네. MWC에서는 그 이동통신 업체나 이제 제조사 그리고 네네. 뭐 부품 만드는 회사 네네.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자동차와 이렇게 접목하고 네네. 있다는 의미에서 자동차를 갖고 그렇죠. 왔더라.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건 깡통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깡통차? 커넥티드 기술과 그닥 상관이 없는데 예. 그냥 차를 갖다 놓는 거죠, 전시장에. 왜냐하면 차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는 게 뭐지?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캐딜락 CTS 굉장히 멋있는 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예. 이게 무슨 관련이에요? 왜 갖다 놓냐고? 물어봤더니 전시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예. 그런 깡통차들 굉장히 많이 갖다 놓은 데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또 화두가 5G죠? 5G 입니다. 5G인데 네네. 5G에서 조금 뭔가 네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다 5G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황창규 KT 회장이었는데 예. 황창규 KT 회장이 국내 업계 수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업계 수장 유일하게 키노트 연설을 했었어요. 운전면허증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운전면허증이 왜 사라질 사라져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5G 기술을 언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황 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꼽았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5G 올림픽을 공언한 이유가 일단 2020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계 올림픽. 네,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일본이 지금 이거를 5G 올림픽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또- 세계 최초에. 예. 그래서 2년 먼저 좀 선수를 찬물을 치는, 확 껴안겠다. 네, 찬물을 확 네. 끼얹고 선수를 치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 2018년이 되면 전 세계 그 유수의 이동통신업자들이 모여 있는 그 GSMA MWC를 주관하는 곳이죠. 예.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라는 곳에서 5G 기술에 대한 그 표준화 기술을 제정을 합니다. 2018년에. 네. 이 표준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표준화 기술을 누가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이 이후에 이 산업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생태계를 어떻게 꾸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치고 나가겠다. 자, MWC 이제 김민성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들 그리고 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뭐 MWC, 머니, 웨어러블, 커넥티드 네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5G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뭐 좀 특이했던 거, 이모저모 뭐 이런 네네. 뭐 얘기할 게 좀 있을까요? MWC 전시장 자체가 되게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다?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얼마인데? 입장료가 850유로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50유로면 한국 돈은 얼마죠? 9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지금 그 정도를 내야 일단 전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번에도 그 마크 주크버그 그 뭐 페이스북 CEO도 왔었고 그런 걸 가서 들으려면 1,000유로 정도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려면 약 4,500유로에 달하는 프리미엄 패스를 끊어야 돼요. 뭐 김 기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스페인에 안 간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예. 제가 그냥 한 말씀만 그냥 예. 더 드리면 이 커넥티드 시대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융합 시대가 와야 되는 건데 모두가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5G 시대가 여는 장밋빛 미래가 분명히 저기 있는데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나? 지금 편먹기 게임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다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같이 고민해달라. 우리 같이 뛰어들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뭐 전해드렸던 이런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얘기들보다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뭐 5 시대가 여는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 그 미래 도시가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 더 나은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뭐 시선 좀 야, 있을 그 것 바쁜 같습니다. 현장에서 말이죠. 이런 또 철학적인 고민까지 했다라는 거 굉장히 놀랍네요. 네. 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네. 그 현장에 가서 네. 밥은 어떤 걸 드셨습니까? 밥은 주로 컵라면 드시고 먹었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았었어요. 예, 스페인 가서 컵라면만 주로 먹고 온 김 기자와 오늘 MWC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